오늘 우리가 타이틀로 걸은 2015 수학교육 개선운동, 제가 저 타이틀을 보면서 올해가 어쨌든 수학교육의 개선운동하는 아주 중요한 해다, 국가적인 해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만 3년 전 2012년이 무슨 해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2012년 월드컵은 2002년. 예, 10년을 타고 오셨어요. 예. 2012년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정부에서 큰 선언을 했는데 수학 교육의 해였습니다. 예. 3년 전. 네. 왜 아무도 모릅니까? 한 일이 없으니까. 예. 3년 동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3년 동안 수학 선진화 방안을 내밀고 선언하고 아주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주 좋은 곳에서 선언식을 했습니다. 4월 달에. 그렇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선언하는 지금 오늘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 그때 다 정부가 얘기한 겁니다.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오늘의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수학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말씀 우리 게시판에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기한 아이들 늘어갑니다. 교과서, 시험 어렵고 양이 많습니다. 대학 수학 중학생이 배우는 이따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학을 못하면 대학의 국문과도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통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건 계속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학 때문에 정말 행복한 세상, 그들이 말하는 수학은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 교과서 그리고 수능 이거를 뜯어 고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수포자 없는 입시 플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벽에도 통곡의 벽에도 벌써 이런 글들이 벌써 써 있습니다. 수학은 악마 같은, 악마란 말이 벌써 제가 봤고요. 늪이란 말도 봤고 빠진다는 거죠. 지긋지긋하다. 이제 이 내용은 사실 작년 4월 세계일보가 보도한 우리 아이들의 수학에 대한 인상을 쓴 것들입니다. 아이들은 문제를 푸느라 수학적 사고력 중요하죠. 이거를 맛본 적이 없다. 여러분도 맛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후년 2년 후에 또 수학 교과서가 바뀝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초안이 나와서 회의 중입니다만은 하나도 안 바뀝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18년에는 수능 영어가 이 절대평가 바뀐다는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수학은 이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바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영어가 바뀌면 당연히 이제 영어의 변별력 약화를 핑계로 수학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건 너무나 뻔한데 이 한쪽 영어를 바꾸면서 어떻게 수학은 바꿀 생각을 안 했을까 신기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교육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부가 하지 못한 일을 부모들이 나서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포자 없는 입시, 수학 고통 없는 세상 이걸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데이터들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 생각에 정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느냐? 99%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중에는 수학하는 사람과 교육부 관리만 빠진 것 같아요. 1%는. 그 사람 부모들은 자기들 아이들이 수학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느끼는 것 같고 99%가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74%가 이 중2 이전에 포기를 합니다. 중학교가 포기한다는 것은 중학교 수학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다 아시죠? 고등학교 수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아이들은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행이 심해지고 또 하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중학교 2학년은 우리나라 수학에서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학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다 느꼈지만 수학을 배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증명이라는 겁니다. 증명. 그것이 중학교 2학년에 시작됩니다. 이 증명은 그 논리 구조를 그 나이에 제때 알 수가 없는
인지 발달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중2 때부터 가르쳐서 중2와 중3이 절반이 증명입니다. 그 한참 뛰어놀 나이에 증명이라는 그 엄청난 수학이 아이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평가 한국은 이번 피사 2012 작년에 발표된 2012에 1위, OECD 국가 34개국 중 1위를 했고, 그러나 반면 흥미도는 34개국 중 28위였습니다. 우리가 흥미도는 꼴찌입니다. 근데 1등 하면 뭐 하겠습니까? 수학을 싫어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점수는 잘 맞지만 수학을 장차 싫어하고 왜 공부하는지 모르는 그런 과목으로 계속, 이런 현상은 벌써 약 20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 비교 평가에 지금 뛰어든 지 약 20년 되는데 그 20년 내내 일관되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올해만 나타났다면 괜찮은데 2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는 거를 계속 그냥 정부는 통계만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대한 대책, 이런 국제 비교 평가에 끼어서 그 나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선행교육 실태 아까 보셨을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이 절반 이상 아이들, 중학교 아이들 4분의 3이 선행교육을 받고 있고, 특히 이 받는 시간을 보십시오. 몇 시간입니까 이게? 3시간까지 합치면 무려 3분의 1 정도 아이들이 하루 4시간 정도 이 수학 선행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노동이라고 표현했죠. 보셨죠 아까? 죽을 때까지 시킵니다. 죽을 때까지. 집에서는 잠만 재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 보셨나요? 또 모아놓으면 아주 끔찍합니다. 수학은 사람도 이런 걸 보면 아주 그냥 막 눈이 감깁니다. 보기 싫어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저 금방 하지만 그래도 싫어요. 왜? 단순 지루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뭐냐면 문제 푸는 기계로 만들고 있고, 아이들의 이런 반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학원. 이 정수론이라는 과목은 대학 1학년도 아니고 그것도 수학 전공한 사람만, 전문적으로 수학과 애들만 대학 2학년이나 3학년 때 하는 과목입니다. 그것을 편집해가지고 중학교 애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재교육이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작년에 이 강남 지역에 있는 13개 학원들의 이 수학 선행 정도는 평균 4.2년입니다. 아까 보셨던 학원은 7년입니다. 7년. 중학생이 대학 수학을 하고 6년짜리도 있고요, 5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는 보통입니다. 보통. 이렇게 그 아이들은 자기의 인지 발달, 인간의 머리를 4년씩 뛰어넘는 그런 훌륭한 영재들인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발표된 교육부의 사교육비 발표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영어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드디어 역전이 되고, 고등학교는 압도적으로 수학이 사교육비의 원인이 되고 있고요. 작년 통계로 수학 사교육비만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벌써 영어가 절대 평가가 되면서 이제 수학이 점점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왜 수학이 어려운가? 여러 가지 복수 정답을 했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말한 것은 역시 이 난이도와 양입니다. 배워야 될 게 많고 어렵다라는 거,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입니다. 또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가장 문제, 이 6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학 완투, 미적분 완투,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라는 이 6개 과목을 3년에 걸쳐서 이과인 경우에 2과목씩 배우는, 학기마다 하나씩 배우는 것이 교육과정의 기본 설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특이한 교과서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EBS 연계교재. 5권이라고 줄인 거는 사실 올해 처음이고요. 작년까지 8권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8권을 5권으로 줄여놓고 학생들 고통을 경감했다,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데, 5권이 뭐냐면 수능 완성을 4권으로 나눠진 것을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꺼워지겠죠. 그래 놓고 5권이다, 3권을 줄여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책이 안 나와서 제가 얼마나 두꺼운지 확인 안 했지만 5월달에 나옵니다. 이제 이걸 하려고 이 4과목을 고2 때 편성하던가 고1에 이 한두 과목을 땡겨서 하는 자사고들이 많습니다. 1년에 2권씩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1년에 4권씩 또는 3권씩 이렇게 배우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사교육이 이제 시작되는, 선행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래서 중학생들이 제 나이에 맞는 수학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수학을 포기하고 마는 현상이 중학교 때 벌어지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 아까 그 6권 이과 교육과정마저도 밑에 있는 이 3권은 대학의 수학과 교육과정과 일치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배우는 이 미적분 2는 대학 1학년 교양 과목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 대학의 1학년 교양과정 시험 문제와 고등학교 2학년 이 시험 문제는 일치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고등학교가 대학에 예습을 시켜주는 예습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하 벡터 역시 대학의 과목, 선형 대수학, 확률 통계는 대학에서는 통계학과 가는 학생들만 배웁니다. 일반 학생은 배우지도 않아요. 그런 거를 고등학교는 모든 학생이 다 배우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딱 한 학과 배우는 과목을,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입니다. 이런 것들 다 본고장으로 올려 보내야 본고장이죠, 본고장. 수학은 수학과에서 배우는 겁니다. 아까 나왔지만 이 유명한 센 수학 굉장히 세죠. 이 센 수학에 6권의 고등학교 6권 책 문제집을 우리 안 선생님이 분석하셨습니다. 이걸 다 셌어요. 세서 유형을 분석하니까 무려 1233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약 200개 정도 유형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는데 본 적은 없지만 지금은 6배가 늘었더라고요. 1233개. 이것을 아이들이 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7,500개가 넘는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 공부하는데 이거는 한 문제집이에요. 우리 고등학생이 문제집 하나 봅니까? 이거 말고 당연히 아까 보는 게 있죠. EBS 또 5건이죠. 학교에서 또 방과 후 수업하죠. 그러면 아마 한 서너 배, 뭐 10,000문제, 20,000문제 이런 문제를 풀고 이렇게 많은 유형을 외우고 사고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왜 배우는지 모르고 그냥 외워야 됩니다. 왜 배워야 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차근차근 천천히 배워야 되는, 그럴 틈이 없어. 이 1200개를 고등학교 3년간 공부한다고 치면 한 해에 400개를 해야 되고요. 그럼 하루에 한 개씩 외워야 됩니다. 쉬는 날도 없이, 설날도. 자, 그리고 2017학년도 내년입니다. 17학년도는 2년 후지만 학년도 수능은 내년에 보는데 내년에 수능 시험이 사실 3과목씩입니다. 지금 깜짝게 표시된 게 구분이 안 가는데 문과는 요 밑에 3개, 이과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투, 기하 벡터 이렇게 시험 본다고 교육부는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다 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수학 1을 모르는 애가 수학 2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미적분 1이 여기서 빠졌다고 하지만 미적분 2를 보려면 미적분 1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적분 1에 다 이론이 있습니다. 미적분 2에는 이론이 없습니다. 모든 거는 다 앞에 있는 겁니다. 이론은. 뒤에는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수학 과목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배우는 과목을 6개인데 뒤쪽에서 수능을 시험 보면 앞쪽은 저절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을 3개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수학을 전혀 모르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학은 전 범위가 시험 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국어, 영어, 사회과학을 조사해 봤더니 국어, 영어, 사회과학은 그야말로 일부 과목만 시험 봅니다. 국어는 6개 중에 3개, 영어는 8개 중에 2개, 사회과학은 2개씩만 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역시 위계가 있지 않느냐? 전혀 없습니다. 대개 다 고1이나 고2 때 끝납니다. 따라서 고3이 고3 때 배우는, 이 수학으로 말하면 이과에서는 고3 때 배우는 이거나 문과에서 이런 과목들은 고3 때 배우게 되는데 고3 때 배우는 과목은 수능 범위가 아닙니다. 다른 과목은. 수학만이 고3까지 끝까지 시험 범위가 되기 때문에 수학은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하는 거죠. 수학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배우는 과목의 일부만 공부하게 해줘야 됩니다. 또한 대학에서는 정시에서도 이 수능을 영역별로 이렇게 반영합니다. 보십시오. 다 30%가 넘습니다. 국어 보세요. 국어는 다 20% 됩니다.
이게 이과라면 이해가죠. 이과라면. 문과, 이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시인이 되기 위해서 수학이 필요하다. 수학 잘하면 시를 잘 쓴다. 이런 걸 보셨나요? 제가 아는 수학자 중에는 소설가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럼 특이하신 분이죠. 시인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시에서도 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 수능을 가지고 괴롭히는데 거기에 다 수학이 껴 있어요. 인문계입니다. 인문계 수학, 전경, 이 수학, 서강대 전체 다 수학. 이렇게 수학 아니면 인문계도 수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또 논술, 대학별고사 해당 논술도 인문계 논술은 글을 잘 쓰면 되는데 여기 세 번째 보십시오. 이 언어 사회에 수학이 껴서 이런 대학들은 수리 논술을 봅니다. 수리 논술. 문과대학에 들어가는데 인문사회계 이 고대 같은 거요 모든 인문계 모든 데 다 수학이 들어갑니다. 뭐 창경대 좀 이해가죠? 상경대 주로 상경대인데 이거 고대는 모든 학과에 다 수리 논술 시험 문제 수학 문제가 논술로 나오고 있어. 수학 못하면 대학별고사에서 역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연구 논문을 봤더니 정말 대학에서 그러면 대학에서 수학이 얼마나 필요해서 이것들을 강조하는가 했더니 실제로 이 논문에 의하면 수학을 진짜 필요한 데는 공학계열밖에 없습니다. 공학계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과학이나 의학계 즉 이과죠. 이과 계통은 수학을 중간 정도로 필요한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나마 또 이공계 이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수학을 필요로 하는 많이 필요한다든가 중간 정도로 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국어, 영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수학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대학의 논문들이 이 연구 자료가 있는데 불구하고 대학은 모든 과에서 이 수학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지금 점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혀 연구 논문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요구합니다. 네 가지로 지금 압축했습니다. 수능 시험 범위 재조정해야 됩니다. 정부가 공지했습니다. 2017학년도.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교과서 줄여야 됩니다. 20%, 30%.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문과는 문과 특성에 맞는 수학적 지식을 요구해야 돼.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학 때문에 자기 전공을 하지 못하고 대학을 바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수학 시급하게 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야 됩니다. 위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범위를 재조정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먼저 배우는 과목을 필수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수학적인 공부를 끝내고 추가로 더 공부할 수 있다면 선택으로 둬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선행을 하지 않고도 수학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학이 필수 과목을 지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대학의 재량에 맡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필수 과목을 이 먼저 배우는 걸 다 빼버리고 밑에 있는 이 선택에 해당되는 것을 필수로 해버리니까 아이들이 위에까지 다 공부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는 시험 범위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줄여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반발이 심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수학계가 심합니다. 반발 근거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발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 아주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협력학습, 토의토론학습, 체험 중심 활동 이런 걸 통해서 학생 참여 수업을 전환하자. 즉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과정 중심, 결과가 아니고 평가를 확대하자. 그리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하자. 이게 총론입니다. 총론. 그럼 수학과에서 이거를 맞게 수학과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이 국가교육과정입니다. 또 아까 열흘 전에 나온 이 수학교육 종합교육에도 아주 비슷한 같은 철학으로 수학교육을 바꾸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배움을 즐기게 하겠다. 독서, 정의적인 영역,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그냥 선언에 그치고 마는 것이 지난 수십 년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수학을 싫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런 이상적인 것을 구현하려면 당연히 지금보다 가르치는 속도가 2배 이상 늘어져야 됩니다.
천천히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니까 빨리빨리 가르칠 수 있지만 이것들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1시간 걸리던 게 2시간 걸립니다. 그럼 현재 교과서도 교사들이 막 진도 빼기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교과서 진도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줄일 거냐?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이건 예시에 불과한데 수학계에서 좀 더 논의하겠지만, 예를 들면 많은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이 분수와 소수의 나눗셈, 사칙연산입니다. 그중에 나눗셈이 가장 늦게 6학년에 배웁니다. 이것을 중학교로 올려보내야 된다. 가장 어렵다 하는 것을 당연히 올려보내야 되고, 저희 단체는 이것뿐만 아니라 6학년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건 사실은 비율입니다. 비례, 몇 대 몇 하는. 이 비례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2개이기 때문에 한자 숫자만 쓰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2개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이것이 그 6학년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학교로 올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전혀 올릴 생각이 지금 없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수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2부터 배우는 이 엄격한 증명. 교육부는 이 증명을 사실상 2009 개정 교육과정, 지금 중학생들이 증명이란 말을 배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했냐면 증명을 삭제했다, 고등학교로 올렸다 했지만 증명을 뭘로 바꿨냐면 설명으로 바꿨어요. 설명. 그래서 재작년 중학교 책에 증명하여라 이 말을 지금 책은 설명하여라 바뀌었고, 옛날 책에는 증명 끝 하는 걸 지금은 설명 끝 이렇게 바꿨어요. 내용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정말로 바꾸려면 하지 마라고 해야 되는데 증명을 설명으로 바꿔서 증명하지 마라 이랬어요. 근데 설명하라거든요. 설명하려면 증명 안 할 수가. 수학은 설명과 증명이 똑같습니다.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죠. 더더욱이 이 증명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고등학생에게도 어렵다. 논리적인 이 근거, 가정과 결론, 어른들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중학교 2학년 14살에 배우는 것 말이 안 됩니다. 그 다른 나라는 이것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당연히 돌리는 거고, 그것도 수학을 잘하는 애들에게만 선택을 시킵니다. 모든 애들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당연히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 미적분을 모든 학생에게 가르치려고 고등학교에서 애를 씁니다. 이번 교육과정도 지금 초안은 모든 학생이 미적분을 할 수 있게끔 해야만 하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상 미적분이 문과에서 딱 빠진 기간이 제7차 교육과정 2000년부터 시행된 한 7년간의 그 세대만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미적분이 없어져서 문과에서 없어져 가지고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가 여러 군데서 들렸는데 우리나라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 미적분은 문과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때 미적분이 없어져서 문제된 여러 가지 이 대학 측의 반란이 많았는데요. 2가지만 예를 들면 통계학과에서 경상대에서 경제학과에서 미적분 때문에 못 가르치겠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은 서울대 교수입니다. 제가 화가 나서 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왜 미적분이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적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계를 못한다. 통계를 못하면 이제 경제를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은 어떡하냐 그랬더니 적분을 먼저 가르친대요. 그러면 됐지. 적분하는데 얼마나 필요하든 한 달이면 된다. 그 한 달이면 되는 거를 모든 애들이 해야 된다. 그 사람은 사실 그때 저한테 사과했는데 다시 글을 썼어야 돼요. 이제 적분 안 배워도 내가 가르치면 된다 썼어야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학계가 그 사람 말을 인용해서 문과가 적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또 하나는 대학이 7차 교육과정에서 대학이 교차 지원을 허용했습니다. 문과 애들에게 수능 점수만 가지고 이과를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이과대학 교수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과에 온 애들이 미적분을 안 배우고 들어왔다. 이거 큰일 났다. 나라 망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짓이에요. 고등학교는 다 이과 애들한테 미적분을 가르쳤고 걔들이 이과대학을 갔으면 되는데 대학에서 애들 원석값 많이 받으려고 여러 애들에게 교차 지원을 시켜서 경쟁률을 높이는 그런 일을 벌인 겁니다. 그래놓고 우리 대학에 문과 애들이 와가지고 미적분도 모르는 애들이 와서 이과에 왔다. 이런 주장을 자기들이 저지르는 짓을 자기들이 했습니다. 지금은 교차 지원 막으면 되고요. 당연히 막아야죠. 교차 지원. 그 다음에 경상대학 같으면
그냥 대학 들어올 때 신입생에게 한 달만 적분 가르치면 됩니다. 그럼 다 해결돼요. 그것을 해결하고자 우리나라 모든 학생이 힘들어하는 이 미적분을 저 문과 애들까지 다 배우게 하는, 그게 지금 이 미적분이기 때문에 우리 단체는 이것을 이과만 하고, 이 미적분 2는 대학과 중복되기 때문에 대학으로 이제 보내라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오늘 가장 심각한 건 사실 중학교 1학년 이하의 부모님들입니다. 왜냐하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8년 고3에게 해당됩니다. 2018년 고3이 지금 중학교 1학년, 죄송합니다. 2018년 고1, 2018년 고1, 지금 중1이죠. 중1 아이들이 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1 부모들 정말 큰일 났다. 지금 2018년에 이 교과서 정하고 있는데 이게 9월 달에 확정됩니다. 작년 9월에 총론이 됐고, 강론이 수학과에서 지금 열심히 짜고 있는 초안이 나왔는데 9월에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이 법이에요. 그 전에, 확정되기 전에 우리가 손을 써야 됩니다. 20% 줄이라고 분명히 했지만 현재 나온 초안은 20% 줄이는 건 고사하고 늘어났습니다. 지금 중1 애들은 더 지금 현재의 고등학생보다 더 많은 수학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초안대로 하면. 그리고 수학계는 이걸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누가? 교육부가 못해요. 수학계를 못 이깁니다. 그럼 수학계 이길 사람들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쪽수로밖에. 예. 위원회, 수학 교육과정 개정 위원회 위원들이 30-40명 됩니다.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수학계의 그 압력, 수천 명 되는 이 수학계의 압력에 못 이겨서 못 바꾸고 있습니다. 수학계가 센가, 우리 시민들이 센가, 한번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청와대, 교육부 이런 분들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뀌도록 9월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일 거냐,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장 다음 주부터 연 4주에 걸쳐서 수포자 없는 입시에 대한 사회 연속 토론회, 여기서 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발표할 것입니다. 교육과정, 대입제도, 학원 문제, 승미도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직접 매주 거론할 겁니다. 자, 이것이 끝나면 5월 달에는 국제 비교 컨퍼런스를 할 겁니다. 이것은 지난 2년간 우리 단체와 전국 수학교사 모임 선생님들 약 30명이 2년 동안 이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교과서 교육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수학교육이 갈 방향을 제언할 것이고, 여러 가지 수학교육에 갈 것들을 우리가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열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행사가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도와줄, 참여할 행사들입니다. 여러분이 나설 행사는 뭐냐? 먼저 국민 요구 운동을 해야 됩니다. 1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명을 가지고 청와대, 교육부 이렇게 전달할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 선언, 수포자 없는 입시 문화제, 이런 것들을 전개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만들었습니다. 기억하기 쉽죠? 노어리.kr에 매스가 수학입니다. 매스.노어리.kr 들어오셔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아직 보신 적 없으시죠? 오늘 아침 9시에 나왔습니다. 예, 들어오면 많은 것들이 있고요. 서명, 여러 가지 것들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꼭 서명에 들어와서 이 4가지 우리가 요구한 이 4가지 요구 사항에 대한 동의를 꼭 표해 주시고 이 서명을 우리가 10만까지 늘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운동, 우리가 직접 실천할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참여해서 실천하셔야 되는데 5월부터 7번에 걸쳐서 정말 수포자 탈출 계획, 작년에 수학 강좌가 있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강사진과 또 많은 대책으로 수포자를 탈출시킬 여러 가지 획기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드디어 수학 관련 소책자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 이것을 100만 국민에게 배포할 그럴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